오늘부터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는 제가 카페 등에서 올려놓은 순서대로 그 순서 일정에 맞게끔 들어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합 논리 회로에 대한 분야인데, 논리 회로는 크게 조합 논리 회로하고 순서 논리 회로 두 개 파트로 나누되, 특히 이제 조합 논리 회로 쪽에서는 이제 먹스 회로 이용하는 것들, 그쪽을 좀 주목해서 봐두셔야 될 거고, 순서 논리 회로에서는 카운터 쪽 이쪽을 좀 잘 좀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2014년도에 지금 논리 회로에서 시험 출제가 됐고 2016년, 17년에는 시험 출제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올해쯤에서는 회로 쪽에서는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좀 주목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에서 1번 문제부터 조합 논리 회로가 지금 문제가 31번까지 돼 있죠. 31번까지 돼 있고, 그 다음에 32번부터 45번까지가 순서 논리 회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 기입형 서술형을 뭐 구분해 놓지 않았습니다만은, 처음에 나오는 것들은 다소 쉬운 문제들이니까 뭐 기입형에 해당되는 2점짜리가 될 거고, 뒤로 갈수록 뭐 4점짜리 정도 수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한번 봅니다. 아래의 조건이 만족되도록 회로를 설계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출력 F에 대한 간소화된 논리식을 sum of product 형태로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데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입력 변수는 A, B, C로 두고 출력 변수는 이제 F로 뒀습니다. 그 다음에 A, B, C 세 개가 지금 입력 변수가 되는데, 출력이 되려면 2 또는 3으로 나누어 떨어졌을 때만 출력이 1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진리표를 작성해 가지고 sum of product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변수가 지금 A하고 B하고 C가 있습니다. 그럴 때 0, 0일 때 하고, 그 다음에 0, 0, 1일 때 하고, 0에 1에 0일 때 하고, 그 다음에 0에 1에 1일 때, 1에 0에 0일 때, 1에 0에 1일 때, 1에 1에 0일 때, 그 다음에가 1에 1에 1 때입니다. 이 또는 3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는 뭐냐면 0이거나 2이거나 3이거나 그 다음에 4이거나 6이거나 이때가 되겠죠. 그럼 뭐냐면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는 0 같은 경우는 2나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겁니다. 이때가 1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가 1이죠. 그 다음에 이때가 1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가 4일 때가 1이 되겠죠. 5일 때는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죠. 그 다음에 이게 1이죠. 나머지는 0, 0가 됩니다. (1에 0에 1에 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1이 되고 0이 되고 여기가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 묶어주고, 자,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F에 관한 식은 뭐냐면, 자, 여기가 한번 밖으로 가 C의 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A의 바의 B입니다. A의 바의 B.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간소화된 sum of product일 때는 이 식이 되겠죠.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불함수 F를 무관 조건을 사용해서 sum of product와 product of sum 간소화된 식으로 한번 써봐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곱의 합행일 때는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써보라고 그랬는데, 경우는 한번 해보면 한 가지 경우만 하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반응합니다.
그럼 여기서 봐보면 이제 변수들을 한번 살펴보면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있죠? 4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변수로 보시고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A의 바에 B의 바에다가 D의 바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여기가 1이겠죠. 1이 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게 지금 A의 바에 B의 바에 D일 때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A의 바에 B의 바입니까? D일 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가 되니까 여기가 두 개가 있을 때가 A의 바에 B의 바에 D가 되겠죠. 근데 A의 바에 CD라고 되어 있죠. A의 바에 CD. 이때 같은 경우는 여기죠, 여기. 여기가 A의 바가 되고 CD가 되는 것은 여기가 되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뭐냐면 A의 바에 B, A의 바에 B가 여기죠? A의 바에 B에다가 지금 C라고 그랬습니다. C라고 그랬으면 여기가 C가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현재식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don't care 조건을 한번 봅니다. 그래서 D일 때는 이제 don't care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A의 바에 B입니다. A의 바에 B에다가 그 다음에 C의 바에 D. 이때가 don't care입니다. ACD라고 그랬죠? 여기가 A가 되고 CD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X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A에다가 B의 바에 D죠? 이때 같은 경우는 여기가 1입니다. 그럼 sum of product를 한번 봅시다. 자, sum of product로 이제 구해서 봐볼 때는 F는 지금 묶일 때 이렇게 하나 묶이면 되겠죠. 그리고 뭐냐면 이 네 개에서 이게 뭐 X 같은 거 don't care로 이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또 하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A의 바에다가 C가 되겠죠. 플러스 B의 바에 D의 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덕트 오브 썸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이걸 제로로 놓으면 되겠죠? 얘를 다 제로로 놓고 나서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 오브 썸. 이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하나를 이렇게 하나를 묶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 묶어줄 게 이제 뭐냐면 0이라고 되어 있는 건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여기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는 풀어나갈 때는 프로덕트 오브 썸일 때 같은 경우는 자 F의 바 네? 그러는구나. 그럴 필요가 없이 전체를 다 묶으면 되고 전체를 다 묶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 전체를 다 묶으면 되겠죠, 여기서? 여기가 전체를 다 묶어주면은 여기가 A가 됩니다. 그래 두고 나서
이렇게 다 묶어 놨으면 이제 남는 것은 얘나 얘기 아닙니까? 얘나 얘기인데 최대한대로 두 개보다는 네 개가 네 개보다는 이렇게 낫다라고 그랬죠? 그거 묶어 나가려면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B에다가 C의 바가 되겠죠? 플러스 그 다음에 C의 바의 D. 자, 그러면 이제 이때는 다시 양변을 보수화시켜서 드모르간 법칙 적용하면 되죠? 그래서 F는 이꼬로 해서 A의 바에다가 그 다음에 B의 바 플러스 C, 그 다음에 C 플러스 D, D의 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부울대수에서 보면은 이런 형태로 지금 x에 대한 뭡니까 최소항하고 y에 대한 최대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곱을 구하자는 얘기죠. 그럴 때 같은 경우는 각각 항을 다 구해가지고 두 개 곱하를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너무나 복잡해집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같은 경우 x 간소화된 식 구하고 y 간소화된 식 구해가지고 두 개를 곱해줘야 되는데 그래버리면 식이 아주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풀어나갈 때는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각선을 나누세요. 대각선을 나누어서 이제 지금 여기는 A, B하고 C, D로 하고 그래서 대각선으로 나누었을 때 위에를 X로 보고 밑에를 Y로 보고 계산하면 됩니다. 이 대각선을 나누었을 때 이 칸에서 보면은 위에서는 X로 보고 밑에서는 Y로 보고서 두 개 항이 1이 됐을 때만 그것만 묶어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X하고 Y로 놨을 때 위에가 X고 밑에를 Y라고 두고 나서 두 개가 1이 됐을 때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같은 경우는 시그마로 했으니까 최소항으로 표현했으니까 지금 현재 0, 1, 2, 4, 7, 10, 11, 12, 14, 15 이때가 1이 되고 나머지가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 구해서 봐보면은 자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가 1이었죠. 4일 때는 이제 뭡니까? 3일 때는 0이죠. 4일 때가 1이고 7일 때가 1이 되고 나머지가 0입니다. 8, 9일 때는 0이죠. 그 다음에 10, 11이죠. 10, 11. 그 다음에 10입니다. 그 다음에 14하고 15. 여기까지 1이 되고 나머지가 0이 되겠죠. 다음에는 이제 이 시그마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때 같은 경우 최대항이죠. 최대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 0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일 때가 여기가 0입니다. 그 다음에 5일 때 여기가 0입니다. 그 다음에 7일 때 여기가 0입니다. 그 다음에 8일 때, 9일 때 그리고 나면 나머지가 전부 다 1입니다. 1, 1에다가 여기가 1입니다. 여기가 1입니다. 여기가 1이고 1이 되고 1이 되고 1이 되고 1이 되고.
이렇게 해서 1, 1이 되는 경우만 묶어 나가도록 하니까 그럼 1, 1이 되는 것은 전부 다 이때만 이렇게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럼 풀어나가면 여기저기 이렇게 묶어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묶어야 될 게 여기가 일일이 있죠. 이게 이렇게 일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일일이 있죠.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바로 F에서 지금 뭡니까? X 곱하기 Y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요거에 대한 그럼 간소화된 식은 뭐가 되냐면 자 여기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A에다가 C가 되겠죠? 플러스 B에다가 C의 바에 D의 바입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A의 바에 B의 바에다가 그 다음에 C의 바가 되겠죠. 자, 이 문제를 풀어 나갈 때는 항상 x하고 y를 곱할 때 가장 그냥 이 방법을 몰랐을 때는 얘 간소화된 식하고 얘 간소화된 식을 구해가지고 따로 곱해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풀어 나갈 때는 이런 형태 대각선을 나눠가지고 위가 x고 밑에가 y가 되도록 해서 1, 1이 되는 것들만 묶어 나가면 썸 오브 프로덕트 형태로 간소화가 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과 같은 부함수를 보고서 아래 작성법 기술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경우를 좀 잘 보시면 됩니다. 정규형 SOP하고 그 다음에 표준형 SOP 표현 이 방법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 관계에서 보면 표준형 SOP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는 뭡니까? 프로스가 돼 있는데 곱 형태로 돼 있는 상태죠. 이런 경우는 프로스 전개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1번 같은 경우에서 표준형 SOP라고 표현하면 이 표현은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F는 이거로 해서 A에다가 플러스 BC에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뭡니까? A의 프라임에 그 다음에 B에다가 C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표준형 SOP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래서 이래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서 이제 정규형 SOP라고 하면은 뭐 이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단계 A라고 했을 때 A라고 했을 때 같은 경우는 경우를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그러지 마시고 카르노프 도표로 만들어 가지고 A일 때 같은 경우 얘기 아닙니까? BC일 때 같은 경우 얘기죠? BC에다가 A에 C 프라임입니다. 이게. 네. 그러면 이제
A의 프라임에 B에다가 지금 C의 프라임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럼 이때 같은 경우는 지금 뭡니까? A의 프라임에다가 B에다가 C의 프라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식을 다시 써주는 겁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식을 차곡차곡 해서 해봅시다. A에다가 B의 바에다가 C의 바 플러스 A에다가 B의 바에다가 C 플러스 A에다가 B에다가 C의 바 플러스 A, B, C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A의 바에다가 B, C죠. 플러스 A의 바에다가 B에다가 C의 바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경우를 정규형 편이다. 이렇게 전개를 해주는 거죠. 반대로. 그러거나 또는 뭐 이런 방식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이렇게 시그마하고서 번호가 얼마입니까? 지금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표준형 SOP라고 한다면 이런 형태로 뭡니까? 합에서 이제 곱형태 이런 식에서 이렇게 가로 묶은 것들을 풀어 나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가 표준형 SOP가 되고 정규형 SOP라고 한다면 각 항들을 간소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항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렇게 이제 표현해서 보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결과를 보고서 진리표를 작성해봐라 뭐 이거야 뭐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을 좀 이해를 해두라는 얘기서는 두 가지 개념 표준형 SOP하고 정규형 SOP. 그래서 이제 뭐 진리표 작성하는 거야. 요건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두 개만 이거 나머지가 다 이대로 해주면 되겠죠? 근데 반대로 그러면 이제 다음 시기에서는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그 표준형 POS 요거를 이제 변환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럼 이때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식 자체가 뭡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sum of product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표현을 하라고 그런다면 표준형 이때 같은 경우는 바로 F에 대한 식을 이런 형태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X가 나오고 그 다음에 Y의 프라임에 플러스 Z 이런 식으로 프로덕트 오브 썸 형태로 식을 표현해 주는 것을 표준형 POS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여기서도 이제 이 경우가 되겠죠. 정규형 정규형 POS를 표현해라. 그러면 또 이제 카르노프 도표로 만들어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x에다가 y의 바라고 하면은 여기가 11이죠. 그 다음에 x에다가 yz일 때 여기죠. 지금 현재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나머지가 제로로 되어 있죠. 여기서. 그럼 이제 정규형 POP라고 표현했을 때는 이제 F는 그래서 이제 0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면 되겠죠. 이때는 이제 뭐가 됩니까? 여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바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A 플러스 B의 바 플러스 C의 바가 되고, A 플러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정규형 POP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파이하고서 이때 같은 경우 여기가 0, 1, 2, 3, 그 다음에 6이죠, 6. 그래서 4번이나 5번 같은 경우는 단순한 개념이긴 하지만 뭐 그런 개념들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표준형 뭐 SOP나 뭐 정규형이나 이 개념 구분을 모두에 엉뚱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개념들은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 내용들은 제가 최근에 나온 그 뭡니까 논리 해로 책자들을 참조하면서 쭉 정리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두 권을 보니까 표현들을 이런 식으로 다 쓰고 있어요. 제 연수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그 4번하고 5번은 그런 형태로 이제 구분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6번 같은 경우도 보죠. 6번도 보니까 책에서 보시면 전파 지연 계산하는 것들인데 여기가 지금 뭡니까 아래 첨자로 되어 있는데 편집 잘못 해놨어요. 예? 아래 첨자로 되어 있는데 깨져 가지고 나와 있네. 아, 원래 책 나올 때는 아래 첨자를 해줄 겁니다. 수정을 하고 그랬으니까. 자, 전파 시간 계산하는 것인데 다음에 조건을 보고서 게이트의 전파 지연을 계산하라고 그럴 때 T의 뭡니까? PLH는 뭐냐면 출력 0에서 1로 변환할 때 전파 시간이라고 합니다. 0에서 1로 변환할 때. 그 다음에 T의 뭡니까? PHL일 때 같은 경우는 1에서 0으로 변환할 때 전파 지연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죠. 뭐 용어를 간단히 봐주시면 되겠죠. 이런 용어들을. 그래서 그러면 게이트 X에서의 T의 뭡니까? PLH는 5나노고 T의 PHL 같은 경우는 4.5나노라고 그랬죠. 이렇게 두 개 나눠져 있을 때는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두 개를 더하면. 다시 말하면 게이트 X에 대해서는 전파 지연 시간 두 개를 다 계산하려면은 두 개, 다시 말하면 뭡니까? T에 이 두 개의 시간을 더해주면 됩니다. 더해주면 뭡니까? 5나노 플러스 4.5나노죠? 더하면 뭡니까? 9.5나노입니다.
다른 식이 아니라 이런 데서 이런 어떤 그 전파 지연 시간을 구하려면 이것 따로 구해가지고 두 개를 플러스 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뭡니까? 두 개를 플러스를 시켜주면 전체 전파 시간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어떤 게이트가 더 높은 주파수로 동작하는가?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 시간하고 주파수 관계는 뭡니까? 반비례하는 거죠. 네? 전파 시간은 뭡니까? 주기라고 하는 것은 뭐 주파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전파 시간분의 1로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그걸로 계산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주파수를 구할 때 같은 경우는 전파 시간에서 시간분의 1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주파수를 구하면 9.5분의 1입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게 얼마가 되냐면 105.26입니다. 105.26분의 1에 이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파수는 15.5분의 1이 됩니다. 여기 계산하면은 64.52 납니다. 64.52. 어느 게이트가 더 주파수가 높냐 그런 겁니까? 그럼 여기는 뭡니까? 105. 이거 여기는 64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이트 X가 더 높은 걸로 판단하면 됩니다. (105가) 맞아? 해봐. 내가 정확히 계산했어요. 105가 맞아. 그래서 이 관계는 하여튼 그 논리로 책자들에서 설명들 자세히 돼 있는 내용들이니까 두 개 더해서 구해라 그러고 그다음에 주파수는 전파 시간분의 1이다. 이 사항들은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논리 회로에 대해서 출력 F에 대해서 간소화된 논리식을 쓰고 간소화된 논리 회로를 도시해봐라 이런 얘기죠. 2014년도에도 뭐 유사한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회로들을 주고 나서 간소화시켜봐라 이럴 때 얘기인데 이건 뭐 어차피 뭐 날품 팔아서 하는 수밖에. 여기서 봐보시면 여기가 A의 바의 B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B에다가 D의 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하면은 A의 바에다가 B 될 겁니다. A의 바에다가 B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여기하고 얘가 지금 뭡니까? 난드 게이트 오지 않습니까? 여기식 구하면은 여기 될 겁니다. A에 C에다가 D에다가 C의 바에 D의 바입니다. C의 바에다 D의 바. 이것이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F에 관한 식 요예를 한번 구해서 봐보면 그럼 결론은 뭡니까? A의 바에다가 B에다가 플러스 B에다가 D의 바 플러스
A의 바에다가 B.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뭡니까? A, C, D에다가 플러스 C의 바에 플러스 D의 바. 무식이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전개를 해보시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A의 바에다가 B에다가 플러스 하고서 B에다가 D입니다. B에다가 D의 바. 이게 나올 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 보면 B가 앞으로 나오고 나면은 A의 바 플러스 D의 바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떤 게이트를 써가지고 해라 뭐 이런 경우가 반드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올 문제 중에서는 작년에 전기전자통신에 나왔던 문제 그것을 이제 간단히 나중에 이제 볼 건데 그런 내용으로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여기까지고만 표현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AND 게이트에서 B가 들어가고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지금 뭡니까? AND 게이트하고 뭡니까? NAND 게이트를 가지고서 이제 표현하도록 하는 이런 개념이었었는데 이것과 관련된 것들은 뒤에서 더 자세히 나오니까 한번 더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간소화 시켜보면 이 식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최소 게이트만 가지고서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AND 게이트하고 NAND 게이트, AND 게이트하고 NAND 게이트 가지고서 표현하면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여기는 이제 뭡니까? A하고 B가 들어가서 요거 되니까 풀면 이거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입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 기출 문제에서 보면 지금 이거 난드 게이트 4개를 가지고서 지금 표현하는 건데 결론은 이거 뭐냐면 XOR 게이트예요. XOR 게이트인데 과거에 한번 뭡니까? 그 기출된 문제 중에서 XOR 게이트를 뭐 난드 게이트 몇 개를 가지고 해라 그래서 반가산기를 그 뭡니까? 난드 게이트 6개를 가지고 표현하라고 기출 문제에서 풀이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XOR 게이트로 결론을 표현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XOR 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난드 게이트 4개를 가지고 풀면 일반적인 논리로에서 보면 설명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활용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난드 게이트인가를 판단해 보도록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서 그럼 A가 들어가고 B가 들어가죠. 그럼 이때 같은 경우는 A가 A의 바 플러스 B의 바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A에다가 A의 바에다가 플러스 B의 바가 돼서 그 다음에 이때가 뭡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B에다가 A의 바에다가 플러스 B의 바가 되고서 그 다음에 난드 게이트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일 때하고 이거일 때를 간단히 풀면은 위에 있을 때는 뭡니까?
A에다가 A의 바에다가 플러스 A에다가 B의 바가 돼서 이런 식이 아닙니까? 근데 여기 같은 경우 0이죠? 0이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A에다가 B의 바에다가 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경우는 다시 말하면 뭡니까? A의 바 플러스 B 이게 되죠? 그럼 여기는 A의 바 플러스 B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얘도 다시 풀어보면 그 A의 바에 B에다가 플러스 B에다가 B의 바가 됩니다. 그럼 이거죠? 이건 없어지죠. 그럼 이때는 뭡니까? A 플러스 B의 바가 되겠죠. 그럼 현재 F에 관한 식인데 이때 같은 경우는 A의 바 플러스 B에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A 플러스 B의 바를 해두고 나서 이렇게 되겠죠. 얘를 안에서 이제 전개해 나가 봅시다. A 바의 A는 없어지죠? 그 다음에 뭡니까? A의 바에 B의 바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A, B죠? A, B가 나오죠. 그 다음에 B하고 B의 바는 0으로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요거 풀면은 얘는 지금 뭡니까? A하고 이겁니다. 이게 돼서 최종적으로 날리는 것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논리 게이트는 간소화시키면 현재 이 게이트가 된다는 얘기죠. XOR 게이트 뭡니까? XOR 게이트를 4개의 난드 게이트로 표현할 때 식이 되고, 그래서 한번 기출이 됐던 내용들이니까 XOR 게이트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게이트를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로 가봅시다. 여기서 같은 경우는 가정을 해줬죠. 입력 변수를 4개로 하고 출력 변수를 F라고 해뒀습니다. 다음 진리표를 보고서 합의 고병태의 불함수를 구하고 4개의 노화 게이트만을 가지고 더해라 이런 얘기였죠. 작년도에 전기전자 통신에서 보니까 가정을 해주더라고. 노화 게이트라고. 노화 게이트나 또는 난드 게이트. 자, 입력 변수는 A, B, C, D나 또는 A의 바, B의 바, C의 바, D의 바는 동등한 간소화된 정도로 본다라고 가정을 해줬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걸 표현해서 보려면은 이 프로덕트 오브 썸 형태로 간소화된 식을 일단 구해줘야 됩니다. 구해줘 놓고 나서 게이트를 그려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사변수를 가져서 한번 풀어봅시다. 그대로 가보죠. 여기서 1, 1에 0에 1이었죠. 0에 1에 0에 1이 되죠. 0에 0에 1에 1이죠. 0에다가 1에다가 0에다가 1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묶어 나가면 되냐면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묶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F의 반은 여기는 뭐 있습니까? B에다가 D의 바였죠? 플러스 A에다가 B의 바에 C의 바였죠. 플러스 여기입니다. A의 바에다가 C에다가 D의 바였습니다. 이제 프로덕트 오브 썸을 풀면은 결론은 그럼 뭐가 됩니까? 이때는 B의 바 플러스 D죠. A의 바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A 플러스 C의 바에 플러스 D입니다. 그럼 이 식이 구해지는데 여기까지는 뭐 다 순서적으로 풀리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럼 4개의 노화 게이트를 이용해서 풀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 세 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이렇게 표현해봐요. 노화 게이트니까 이렇게 해서 노화 게이트라면 3개를 풀어봐요 한번.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는 뭡니까? B의 바하고 D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A의 바에 B에다가 C가 되죠? 이 3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A에다가 C의 바에다가 D 3개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때 같은 경우는 오화 게이트니까 오화 게이트인데 이제 얘는 다시 이런 방식으로 펴는데 얘가 낫이었기 때문에 다시 얘가 들어가면서 이게 낫이 돼버리면 되죠. 이렇게 되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부정이 되고 다시 부정이 돼버렸으니까 그냥 원래 상태가 되는 거죠. 얘도 뭡니까? 부정이었다가 부정이니까 원래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럼 다시는 뭡니까? 이거는 뭘로 교환할 수 있어요? 노화 게이트로 교환할 수 있죠? 우리가 헤로도에서 요거 뭐나 동등해? 이거 나왔죠? 이거나?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럼 뭡니까? 이렇게 해서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이 게이트는 같은 원리죠? 같은 원리가 되니까 각각들을 뭡니까? 노화 게이트로 표현해 놓고 나서 다시 여기다가 여기에서 출력이 이가 다시 낫으로 들어가면 낱낫이 돼버리면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현재 이 조건에서 보면 뭡니까? 이런 것들을 노화 게이트 4개를 가지고서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보냐면 뒤쪽에 나와버리는구나. 일단 그 15페이지에서 15번 문제를 먼저 봅시다. 15페이지에서
이걸 먼저 풀고 가겠습니다. 이것하고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 전기전자통신에서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봐보시면, 자, 그리브 조합 논리 회로와 논리적인 등가인 새로운 조합 논리 회로를 노화 게이트하고 낫 게이트만을 이용해서 설계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만 제가 바꿨을 뿐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F하고 F의 프라임을 구하는 논리 회로를 도시하시오. 이렇게 하겠는데, 이걸 순서적으로 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먼저 여기서 보면은 그 F에 관한 식을 먼저 풀어봐야 되겠죠? 여기서 F에 관한 식이 현재 여기서 나오는 식이 지금 뭡니까? AND 게이트에서 지금 곱항들이 지금 4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합으로 묶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곱항들 하나씩 굽고 첫 번째 것이 뭡니까? 여기가 A의 바에, 여기가 A의 바에 BC죠? A의 바에다가 BC가 됩니다. 그 다음 번째 항이 A의 바에다가 B의 C의 바죠. 그 다음 항이 A의 바에다가 B에다가 C의 바가 되겠죠. 그 다음에가 A, B에다가 C의 바가 되겠죠. 그 다음에가 A에다가 B의 바에 C의 바가 됩니다.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불함수 F를 최소항들의 합으로 표현한 다음에 카르노프 도표를 이용해서 F의 바를 구해봐라 그랬죠? F의 바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똑같이 카르노프 도표를 한번 이용합시다. A의 바에다 BC니까 여기죠?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죠. 나머지가 0,0이죠. 여기서는 이제 F의 바에 관한 것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1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F의 바에 대한 것은 0에 대한 것만 묶으면 되니까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구해서 보면은 그 A의 바에 B의 바가 되고 플러스 AC가 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F의 바에 F의 바는 이꼬로 A의 바에 B의 바 플러스 AC 이게 되겠죠. 근데 2번에서는 뭐 했습니까? 1에서 구한 F의 바를 드모르가누 법칙을 이용해서 곱의 합형태로 표현해보라고 그랬죠? 양변을 뭡니까? 낫으로 해서 드모르가누 법칙을 풀면은 그러면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F는 이꼬르 A 플러스 B에다가 A의 바에 플러스 C의 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이제 2에서 구한 F의 논리 회로도를 노화 게이트하고 낫 게이트만 이용해서 더해봐라 이렇게 하겠죠? 그럼 아까서 했던 요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요 개념을. 그럼 뭐가 되냐면
노아 게이트를 두 개를 그리면 되죠? 이제 A, B가 들어갈 때는 그냥 A, B가 들어가면 되겠고, 그럼 이제 이때 같은 경우도 그렇죠.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노아 게이트 만들어 놓고 나서,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죠. 엔드니까 이렇게 놓고 나서 얘를 들어갈 때 다시 부정을 하고 얘를 다시 부정을 해버리면 같은 경우가 되는 거 아닙니까? F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낫이 되고 낫을 두 번 해버리면 원래 오화 게이트랑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서 이제 이 게이트에서 이제 뭡니까? 노아 게이트로 바꾸면 얘는 노아 게이트로 바로 바꿀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게이트는 바로 해서 아까 했던 것처럼 이런 게이트하고 같은 게이트가 돼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노아 게이트 두 개하고 노아 게이트 세 개하고 낫 게이트 두 개를 이용해서 회로가 도식이 되는 겁니다. 자, 2017년도 전기전자통신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수정해 놨지 않고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푸는 요령들. 요령들을 주목하라는 얘기죠? 어떤 방식으로 푸는지. 이 개념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풀었던 문제, 이 개념하고 주목해서 같이 연관하면 되겠죠? 이 개념 했을 때. (10번입니다) 지금 입력이 CA1, CA2가 있고 DA1하고 D2 4개가 있고 출력이 F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표를 작성해 놓고 나서 썸 오브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봐보면은 CA1하고 CA2가 00으로 같으면 출력이 0이네요. 00으로 같을 경우는 출력이 1이니까 여기가 전부 다 뭡니까? 4개가 0이겠죠. 그 다음 여기입니다. CA1하고 CA2가 같이 1이면은 출력이 1이 되네요. 여기가 1이네요. 4개가 1이죠. 그 다음에 CA1하고 CA2가 0, 1이면은 D의 1하고 D의 1 값이니까 지금 여기입니다. 얘는 0에 0에 1에 1이 되겠죠. 틀렸다죠. 아니구나, 맞구나.
그 다음에 뭡니까? C의 1이 뭡니까? 1이고 C의 2가 0이 되면 뒤에 2라고 그랬죠? 뒤에 2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이제 뭡니까? 0에다가 1에다가 0에다가 1이 되겠죠. 자, 이런 진리표 완성이 됩니다. 여기가 1이죠? 여기가 1에 1. 구해서 보자면 이렇게 하나 묶이고 이렇게 묶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입니다. F는 그래서 A 뭡니까? C의 1에다가 뒤에 2죠. 플러스 C의 1에다가 C의 2 플러스 C의 2에다가 뒤에 1이 되겠죠. 이 문제도 전자통신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2014년, 15년 이 정도에 나왔을 겁니다. 자, 그림 가는 그림 나와 같이 사개 논리 변수 A, B, C, D로 이루어진 카르노프 도표를 이용해서 간소한 논리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출력 F를 합의 고병태의 불함수로 표현해라. 합의 고병태로 표현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는 간단하죠 지금. 합의 뭡니까? 고병태로 표현하라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풀면 은 뭡니까? 여기서 A시죠. A 플러스 C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세 개 변사입니까? A의 바에다가 C에다가 A의 바에다가 B네요. B에다가 D의 바죠. 조건에서 F를 합의 고병태로 표현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표현식 그대로 쓰면 되죠. 근데 이제 다음에 두 번째 다음에 뭐가 냐면 이를 최소항 그래서 뭐 MA0, MA1에서 합으로 최소항의 합으로 한번 써봐라 이런 얘기겠죠. 최소항의 합으로 한번 나타내봐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돈트 케어가 없다고 생각하고 풀이 과정도 기술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풀이 과정까지 나열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규형 뭡니까? POS 형태로 나타내놓고 나서 여기서 표현해 보면 되겠죠. 풀 때.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풀이 과정을 나타내라고 그랬으니까 정규형 POS를 먼저 표현해서 봅니다. 정규형.
그럼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풀면은 이렇게 하고 있죠. A 플러스 C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방식이냐면 식이 네 가지로 나열됐죠, 이게. 이게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바 A 플러스 B의 바 플러스 C에다가 플러스 D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바 플러스 C에다가 D의 바 그 다음에 여기는 식이 두 개 나오죠? A의 바 플러스 B에다가 C에다가 플러스 D의 바 그 다음에 뭡니까? A의 바에다가 B에다가 C의 바에다가 D의 바 정경 POS를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서 이쪽에서 이 식을 가지고서 표현을 해보게 되면 이 식을 표현해보게 되면 이 순서대로 차로 표현해보면 이제 0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 0이 되는 곳이 여기입니다. 이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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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가 00입니다. 지금 뭡니까? 이제 합의 고병태 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아닙니까? 여기 체크해 보시면 이렇게 돼요. 총 6개가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가 전부 다 1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항의 합형태로 쓰시오 그랬으니까 F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제 이걸 해놓고 나서 시그마 01, 2, 3에다가 그 다음에 6, 7이죠. 6, 7에다가 8에다가 10 이렇게 쓰면 되겠죠. 현재 여기 이야기했던 것은 요식 한번 풀어라 얘기고 풀이 과정까지 쓰라고 그랬으니까 요 과정 써가지고 이렇게 내주면 될 겁니다. 자, 11번 문제는 전기전자 통신 기출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4변수까지만 알아도 되지만 그 카르노프 도표에서는 최소한 5변수까지는 하나는 그 정도까지는 보고 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뭐 시험 출제 가능성 그리 높지는 않는 내용이지만 한 문제 정도는 풀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5변수에 대한 것들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 문제 정도만 딱 정리를 해 놓으시면 풀 수 있는 개념이니까 일단은 한 문제를 해뒀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변수일 때는 묶어 나갈 때 2개, 4개, 8개, 그 다음에 뭡니까? 16개까지 묶어 나가면 되겠죠. 16개, 뭐 32개는 1이니까. 그럼 이제 묶어 나갈 때 보면 하나 여기서 묶어주면 되겠죠. 또 하나 묶여질 게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묶여지는 것이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또 하나 묶는 것이 이렇게 묶으면 됩니다. 자, 여기를 가지고서 이제 간소화를 시켜 나가면 되겠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우리가
A, A바, B, B바, C, C바, D, D바. 요걸 먼저 구분을 딱 해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죠? 여기가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가 지금 뭡니까? A의 바가 되고 여기가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B가 되고 이 밖으로가 B의 바가 돼요. 여기가 C입니다. 여기 밖으로가 C의 바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이 네 개입니다. 이 네 개 있는 거, 여기 네 개 있는 거, 여기가 뭐냐면 D입니다. D. 이 밖으로 있는 게 뭡니까? D의 바겠죠. 그 다음에 이제 2일 때인데, 2일 때 같은 경우는 여기입니다, 이게. 얘 두 개하고, 얘 두 개하고, 여기 두 개. 자, C가 여기고, 지금 뭡니까? C의 바가 여기죠? 자, 여기가 지금 2입니다. 여기가 2. 그럼 만약에 이렇게 묶여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중간에 여기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2의 바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세 나가면 이제 간소화된 식을 이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입니다. 실은 이것부터 표현합시다.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C가 되고 이 줄이 뭡니까? A의 바에 B죠. 이 식은 뭐냐면 A의 바에 B에다가 C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이게. 여기는 뭐가 공통적이냐면 D이면서 C의 바가 되죠. 요 칸이 여기서 D이면서 C의 바죠. 그러면서 뭡니까? A죠. A이면서 C의 바이면서 D. 여기는 뭐냐면 A이면서 C의 바이면서 D. 그럼 이제 빨간 거 요겁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밖으로니까 B의 바죠? B의 바가 되고 B의 바이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C의 바이면서 2가 되죠? C의 바이면서 2.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위에 있으니까 A의 바죠? A의 바고, 그 다음에 이 밖으로 있는 게 뭐냐면 지금 2였고, 2고, 2가 되고, 그 다음에 D의 바죠, D. D의 바에 2의 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간소화된 식은 써줍니다. A의 바에 B에다가 C 플러스 A에다가 C의 바에 D 플러스 A의 바에다가 D의 바에다가 E의 바 플러스 B의 바에 C의 바에다가 E. 옵니다.
자, 13번 문제를 봅시다. 13번 문제도 오변수네. 13번도 오변수 푼입니다. 이건 조금 색다른 경우인데 뭐 이런 경우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되죠. 다음과 같은 오변수의 부호함수가 주어졌을 때 가의 부호함수를 나의 부호함수처럼 간략화할 경우에 어떤 항목을 don't care로 사용해야 되는지 뒤에 A, B, C, D, E를 구하시는 얘기죠. 그럼 이런 경우는 일단은 그 오변수에 대한 카르노프 도표를 만들어 놓고 나셔야 됩니다. 여기는 00, 01, 1110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여기 나열하는 것만 조금 달라요. 이걸 좀 주목해서 봐도 됩니다. CD 할 때 같은 경우는 그 최소항 표현해 나갈 때 0, 0처럼 되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가 0에 0에 1.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카르노프 사변수처럼 0에 1에 0하고서 여기가 뭡니까? 0에 1, 1. 여기까지는 사변수처럼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뒷분야예요. 이쪽 분야. 0, 1, 2, 3이었죠. 그 다음에 4는 뭐냐면 4는 여기서부터는 4가 4, 그 다음에 5. 뒤에서부터죠? 4, 5, 6, 7. 이게요. 할 때 편할 때 여기 봅니다. 0, 1, 2, 3. 뒤에서 여기서 뭡니까? 4, 5, 6, 7.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이것대로 한번 나타내 보시죠. 이것대로. A에다가 B의 바에 2일 때. A에다가 B의 바에 2라고 하면은 A에다가 B의 바에 2가 여기 있죠? 그래서 여식을 먼저 표현해 봅시다. 아까 2일 때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라고 그랬죠. 이거. 2일 때가 이렇게 하고 지금 뭡니까? 이렇게 2라고 그랬죠? 그러면 A에다가 B의 바에 2일 때가 지금 여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죠. C의 바에 D에 2인데 C의 바에 D2. 그럼 여기가 지금 뭡니까? C의 바에 D2I입니까? C의 바에 D2인데 여기가 A라고 되어 있죠. A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A 같은 게 여기니까 이 두 개가 이게 여기가 A에다가 C의 바에 D2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 다음에 A에다가 CD라고 되어 있죠. A에다가 CD라고 되어 있을 때는 CD가 여기 아닙니까?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 C의 바에 D에다가 E의 바. 그럼 여기 줄입니까? 여기 줄에서 B였으니까 여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A의 바의 B가 2줄이죠? 2줄에서 D에다가 2의 바, D에다가 2의 바니까 일령이 있는 것. 여기인가요? 여기 맞나? A의 바에 B에다가 D의 2의 바. D의 바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편돼 있으면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A 플러스 D의 B에다 D에다 2의 바. A2라고 하면 여기가 A 아닙니까? 2가 되는 것이 이거죠, 이거? 저기. 여기가 있고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B에다가 D에다 2의 바인 거 여기가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렇게 간소화가 된다 얘기니까 그러면 간소화가 될 곳은 결론은 그럼 뭡니까? 여기가 돈특혜가 되고 여기가 돈특혜 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돈특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럼 여기에 돈특혜가 몇 번인지만 카운트하면 되겠죠? 그럼 세 번이다.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그 다음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5, 그 다음에 26, 27, 28, 29, 39. 이게 되네. 요겁니다. 이 식대로 묶어놓고 나서 이 식대로 해놓고 나서 이렇게 간소화가 되니까 나머지 비어있는 공간을 돈특혜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돈특혜 찾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돈특혜를 찾아 나가는가. 자, 14번입니다. 이것도 이제 뭡니까? 퀸 매크로스키 방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논리 회로에서는 나오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간소화 시킬 때 편리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사변수가 넘어섰을 때 간소화 시킬 수 있는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요 경우는 나중에 이제 요식 가지고서 간소화해서 나오는 식이나 그런 뭡니까? 내가 퀸 매크로스키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나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방법을 원리를 복잡하게 따질 필요 없이 이제 이런 문제 정도 하나만 주목해서 봐주셔야 되게요. 퀸 매크로스키 방법은 여기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가 이 정도만 딱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퀸 매크로스키로 풀어놓고 요 식까지 가면 간소화시켜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
간소화된 방법이 똑같은 거죠. 그럼 뭐냐면 일단은 이 연로항 중에서 이건 뭐냐면 그 B의 바의 C의 바일 때 같은 경우 최소항으로 보자면 B의 바의 C의 바일 때는 0하고 1하고 8하고 9예요. 내가 카르노프 도표로 해서 B의 바의 C의 바의 항을 최소항들을 체크해 보자면 0하고 1하고 8하고 9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B의 바의 T의 바일 때는 0하고 2하고 8하고 10이 돼요. 여러분들 맞춰보시면 됩니다. 그건.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크로스 방법을 풀면 되냐면 이렇게 열로 봤을 때 체킹되어 있는 항이 하나인 것은 일단은 그건 뭐냐면 간소화된 항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열로 봤을 때 하나 된 항이니까 이거 하나 돼 있죠. 이게. 이거 하나죠? 그럼 이거 하나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해당되는 항이 뭡니까? 이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항이 뭘로 돼 있어요? 두 개가 체킹돼 있죠. 이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가 하나로 돼 있죠. 그럼 여기 하나로 돼 있는데 이것에 해당되는 항이 뭡니까? 이거죠. 그럼 나머지가 뭐냐면 여기 두 개 돼 있죠. 두 개죠. 두 개죠. 두 개죠. 두 개죠. 두 개죠. 다 두 개죠. 그러면 이제 두 개 항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두 개 항을 이런 두 개 항을 우리는 뭐냐면 필수 주항. 이 두 개 항을 필수 주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이제 필수 주항에 있었던 걸 걸린 걸 이렇게 선으로 그어봐요. 선으로 그어서 X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것만 열로 다시 선을 그어봐요. 다시 열로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행으로 선을 그어서 X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열로 그어봐요. 그 다음에 다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가지고 걸렸죠? 이렇게 해서 걸렸죠. 이렇게. 위에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체킹되어 있는 게 다 뭡니까? 선에서 걸려 있으면 거기서 끝나면 돼요.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체킹되어 있는 게 아직 선에서 안 걸려 있는 게 있죠. 안 걸려 있는 게 지금 현재 요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4개가 있는데 어느 항을 선택하면 모든 게 끝나냐면 여기서 이 항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제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A의 바에 B의 D라고 하는 이 항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세미 필수장. 요건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뭡니까? 하나의 항들이 있을 때 카르노프 도표로 풀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풀어 똑같이 결어넣어요. 결론은 뭐냐면 뭐였습니까? 이런 항으로 봤을 때 한 개 항이 있는 것은 필수 주항이 되는 겁니다. 필수 주항이 되는데 그 항을 가지고 행으로 연결됐다가 열로 연결시켜서 체킹되어 있는 것이 다 걸려들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근데 선이 연결이 덜 돼 있을 때는 다 연결이 돼야 되니까 어느 항을 선택해보자는 얘기죠. 어떤 항을 선택하면 모든 항을 다 체킹되어 있는 항을 연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현재 4개가 남아가지고 얘를 연결시키면은 연결이 돼서 그래서 여기서 간소화된 식은 최종적으로 뭡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B의 바에 C의 바에다가 플러스 C에다가 D의 바 플러스 A의 바에다가 BD 이런 어떤 그 간소화된 항들이 구해진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이 항을 한번 사변수를 가지고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확인 한번 해봅시다. 나오는지를. 자, 봅니다. 처음에가 B의 바에 C의 바였죠. B의 바에 C의 바인 경우 그거 체크합시다. B의 바에 C의 바인 경우 여기입니까? 이거죠? B의 바에 D의 바일 때 B의 바에 D의 바일 때는 여기죠. B의 바에 D의 바는 여기니까 이게 여기죠? 자, C에다가 D에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에다가 D에 바라고 되어 있죠. C의 D에 바에 해당되는 거 여기 아닙니까? A의 바에다가 C의 바에 D입니다. A의 바에다가 C의 바에 D. 이거죠, 여기? 두 개, 이 줄이죠? A의 바에 B죠. A의 바에 B에다가 D라고 했죠. D라고 했죠? 여기입니다. 두 개. A에다가 B의 바에 C. A의 바에다가 육, 7. 6, 7이니까 이게 겹친가요? 그럼 여기 묶어 나갈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묶으면 되죠? 그다음에 이렇게 묶으면 되죠? 이렇게 묶으면 되죠. B의 바에 C의 바가 여기가 아닙니까? C에다가 D의 바가 여기 있죠? 이 항이 여기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똑같이 뭡니까? 항을 가지고서 퀸-매크로스키 방법을 통해서 풀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카르노프 도표를 이용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퀸-매크로스키에 의해서 이런 표가 혹시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 번 정도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목해 두시면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6번 하나만 풀고 쉽시다. 이 문제에 관련된 것들은 전기전자통신에서 이런 식으로 시험 출제됐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한번 살펴봐라. 뭐 이런 것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풀어나가는 원리인데 FA라고 FA하고 FA3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최소한 그 합형태로 출력 Y를 구해봐라. 그럴 때죠? 그럼 이것도 이제 풀어나갈 때 보면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의 간소화된 식 구하고 요의 간소화된 식 구해서 XOR 게이트로 연산하고 이런 식으로 풀면 풀려 나갈 수 있겠죠. 너무나 시간 많이 걸리죠. 그럼 어떻게 풀어나가면 되냐면 FA라고 FA인데 지금 XOR 게이트의 진리표는 뭡니까? 진리표는 XOR 게이트의 진리표는 서로 0, 1이나 1, 0으로 달랐을 때만 1이 되고 0, 0이나 1 같을 때는
0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두 개 항, 여기 두 개 항 중에서 1이 되려면 서로 항이 뭡니까? 달랐을 때만, 공통항일 때는 제외를 시키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나올 게 뭐예요? 여기 이제 공통되는 거 뺀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가 나오는 게 뭡니까? 3하고서 13하고 14. 그럼 여기는 이제 뭡니까? 여기는 이 항하고 이 항을 오화 게이트라는 얘기는 어느 항에든 다 하나만 있으면 다 참여되는 거죠. 네? 어느 항든 뭡니까? 양쪽에 중에 어느 하나에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여해하고 여해하고 연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3회, 6회, 7회, 13회, 14회, 15가 되겠죠. 여기를 내가 엔드 게이트로 할 거 잘못했어. 엔드 게이트일 때는 양쪽에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양쪽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제 다시 오화 게이트가 돼버리니까 두 개에서 뭡니까? 여기서 보면 이미 연산을 했으니까 이 결과가 나오는 것은, 그럼 여기 나오는 것은 간단히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시그마. 이게 되는 겁니다. 자, y에 대한 식은 이런 형태로 구해지는 겁니다. 제 16번과 같은 경우는 푸는 요령을 이해를 하라니, 푸는 요령을. 예? 그래서 진리표를 생각하라는 얘기죠. XOR 게이트는 0, 1이나 1, 0일 때 참여되는 경우고, OR 게이트는 뭡니까? 0, 0을 제외하고서 하여튼 1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항 중에 하나만 있으면 다 포함시키면 되는 거니까.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전기전자통신에서 이런 기출문제가 과거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이런 스타일에 관한 문제도 주목해서 보라는 얘기죠. 자, 16번까지 풀어드렸습니다. 쉬는 시간 갖고 나서 봅시다.